새마을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을 잘 수료하시어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는 멋진 지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교육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새마을 운동 영상을 보신 후 두 분의 특강을 시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몽철 새마을운동 중앙회장님의 특강. 두 번째, 김재선 강사님의 공동체 운동 특강입니다. 두 편의 특강을 시청하신 다음 우수활동 사례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우수활동 사례 영상까지 보셨다면 각 마을별 분임 토의를 진행하시면 이번 온라인 교육은 끝나게 됩니다. 이번 교육은 모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수료가 완료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새마을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대륙 동쪽 끝 대한민국. 일제 식민의 아픔과 동서냉전으로 분단된 나라에서 이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나라. 원조를 받던 쇠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세계 유일의 나라. 고난과 역경을 딛고 오늘의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된 새마을 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소개한다. (1945년) 해방의 기쁨도 잠시, 동족이 서로 총부리를 두는 한국전쟁으로 국토는 분단되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1인당) 국민소득 $79. 극심한 가난은 국민들의 의식 또한 체념과 좌절에 빠지게 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다. 공업화의 진전으로 연평균 10%대의 경제 성장률을 이뤘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농촌의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다. (1969년) 여름 수해로 큰 피해가 났다. 수해 복구 현장 시찰을 위해 부산으로 가던 박 대통령은 한 마을에 주목하게 된다. 매년 홍수로 수해를 입던 마을을 주민들이 단결해 스스로 마을 환경을 정비한 곳이었다. 마을의 모습에 감명받은 박 대통령은 1970년 4월 22일 새마을 운동을 제창한다. 새마을 운동 초기, 정부는 농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제안했다. 정부는 전국 3만 3천여 개 마을에 335포의 시멘트를 무상으로 지원했고 정부의 간섭 없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마을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했다. 가난의 상징이었던 초가지붕과 흙담장이 사라지고 마을 안길이 넓어지고 다리가 놓였다. 마을 모습이 하루하루 달라져 갔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하면 된다는 신념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났다. 1973년부터 정부는 발전 단계에 따라 마을을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로 구분해 사업 내용을 달리했다. 우수마을 우선 지원의 원칙에 따라 지원 방식을 자동화했다. 환경 개선 사업은 해마다 사업 영역이 확대됐다. 생활 환경이 현대화되고 편리하게 바뀌었으며
마을 공동 이용 시설과 편의 시설의 건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환경 개선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는 소득 증대 사업으로 이어졌다.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잇따랐다. 다수와 흡시 품종을 보급하고 고미가 정책을 실시하였다. 쌀, 보리 등 주곡에 의존했던 재래식 농사를 복합 영농 방식으로 전환했고 버섯, 담배 같은 특용작물 재배와 과수단지도 조성하였다. 비닐하우스 재배로 한겨울에도 싱싱한 채소를 생산하게 되었다.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축산, 양잠 농가도 늘어났다. 농촌 지역에 새마을 공장을 건설해 농촌 여성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농의 소득은 소득 증대의 기반이 되었다. 농촌에서 새마을 운동이 성공을 거두자 1974년부터는 도시와 직장, 공장, 학교 등으로 확산되었다. 새마을 운동은 한마디로 잘 살기 운동이다. 우리의 후손들도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가자는 운동이다.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실천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은 실천과 행동을 통해 이룩한 결과를 직접 체험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정신을 개발시키는 의식개혁 운동인 동시에 행동 실천 운동인 것이다. 새마을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다. 근면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건전한 생활윤리다. 자조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협동은 자기 확대의 실천이다. 나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힘이다. 2000년도 새마을 사업을 평가한 정부는 성공한 모든 마을에는 헌신적인 마을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새마을 교육은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의식과 태도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새마을 교육을 받고 돌아간 새마을 지도자들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독려하며 새마을 사업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새마을 교육은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는 촉매가 되었을 뿐 아니라 새마을 운동의 발전과 확산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시작은 농촌의 남녀 지도자가 대상이었으나 점차 장차관을 비롯한 공무원과 기업인, 언론인과 종교인 등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로 확대되었다. 조기 새마을운동은 정부 주도로 하되 마을 단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당시 내무부가 새마을운동을 전담 관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협의 조정 기능을 했다. 전국의 각 시도와 시군의 지방정부에도 분야별 새마을운동을 지원하는 담당 부서와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를 두었다. 특히 읍면에는 지역기관장과 새마을 지도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도록 했다. 마을 단위에는 새마을 지도자와 이동장을 위원장으로 한 이동개발위원회를 두었다. 새마을운동은 무엇보다도 농촌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1975년도에는 주곡의 자급자족이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달성하였다. 특히 1974년에는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을 앞서기도 했다.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마을당 약 3km에 달하는 도로가 만들어지고 2개 이상의 다리가 건설되었다. 마을 내 공동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전기와 전화가 보급돼 농촌 생활의 혁신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과거의 패배주의와 운명론을 극복하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식과 행동을 갖게 되었다. 부녀자들이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마을의 변화는 물론
여성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졌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은 첫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도가 있었던 것이다. 둘째는 주민들 스스로 새마을 지도자를 선출하고 사업을 결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다. 셋째, 헌신적인 새마을 지도자를 육성한 것이다. 넷째, 우수마을 우선 지원이라는 효율적인 지원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사업의 단위를 공동체 의식과 전통적인 협동의 문화를 갖고 있는 마을로 하였다는 것이다. 1960년 국민 1인당 소득 79달러의 대한민국. 그러나 우리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숙명적인 가난을 극복하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국민적인 신념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농촌에서 이룩한 교훈을 사회 전 분야에 확산시켜 역동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제 새마을 운동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 한국 새마을 운동의 성공 경험이 보다 풍요로운 세상을 바라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새마을운동 중앙회장 염홍철입니다. 제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거나 어느 대담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새마을운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저는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 뭔 업적이 있길래, 무엇을 이뤄냈길래 자부심이라고 합니까? 또 이렇게 재차 질문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새마을운동이 건국 이래 가장 큰 업적을 낸 운동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정부 수립 50주년 또는 60주년에 걸쳐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국민의식 여론조사를 했는데 모두가 우리 건국 이래 가장 큰 업적을 낸 것은 새마을운동이다, 이런 답이 40% 이상이어서 가장 높았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88 올림픽이라든지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지 경부 고속도로든지 그것이 이제 뒤를 이었죠. 이렇게 국민들이 새마을운동을 건국 이래 가장 업적이 많은 것으로 인정해 줬다. 이것이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또 지금부터 10년 전에 새마을운동이 국민 개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8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새마을운동이 우리 역사의 현대사의 가장 큰 업적을 이뤘다고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 당시를 한번, 물론 지금도 하지만 그 시작할 때를 회고해 보면 1970년부터 새마을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즉 최빈국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일부 국가를 상상하는 것과 같이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북한보다도 오히려 1인당 국민소득이 떨어졌죠. 국민소득이 70달러도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한 10위권 이 내외로 우리 경제 발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새마을 운동만이 이 일을 해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의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 하는 것은 저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란 뭡니까? 그것은 근면 자조 협동입니다. 이 근면 자조 협동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당시 우리 뭐 도시도 그렇지만 농촌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열악했었죠. 그래서 지붕을 뭐 개량한다든지 뭐 담을 좀 현대식으로 이렇게 쌓는다든지 길을 넓힌다든지 농촌에서는 영농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정신으로는 부족하고 새마을운동은 의식개혁 운동이었다. 의식개혁에 상당히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잘 살아보자. 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런 새마을운동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공감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저는 경제발전의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이 도박과 음주가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음주와 도박을 절대 금했죠. 그것은 물론 기독교 하나의 뭐 정신일 수도 있지만 한국이 도박과 음주가 한국 사회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 때문에 더 강조해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음주를 많이 하고 또 도박을 하고 해서 가사를 탕진하고 또 술 마시고 하나의 동네 그 갈등의 원인을 만들고 야반 도주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식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지금은 아마 거의 뭐 친목으로 간단히 뭐 도박이 아니죠. 뭐 이런 노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음주를 하지만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새마을운동 시작할 때는 전혀 우리나라의 상황이 달라졌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새마을 정신의 그 3대 정신은 근면자주협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게 너무 진부하다, 낡은 개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근면자주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이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부하다는 것은 오래되었지만 지금 쓸모가 없는 것을 진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마을 정신은 지금도 쓸모가 있습니다. 근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는 아껴 쓰고 근면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저 학계에서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자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명언이고 또 그것이 하나의 경구입니다. 협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대사의 가장 병폐가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가족만 하는 가족 우선주의입니다. 이웃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협동이라는 덕목은 현대사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면자주협동이라는 것이 오래된 개념이지만 쓸모없는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더 필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오래되고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보배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새마을 운동이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3개 국가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45개 국가들로 새마을 글로벌 리그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칭송하고 전부 따라 배우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물질적인 어떤 혜택으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이 자기들 나라에도 꼭 필요하다, 이것을 배우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마을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은 지금으로도 유효한 아주 보배 같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있지요. 필요한 국민운동이 있지요. 지금 뭡니까? 저는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것이 지금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지구가 뜨거워진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왜 어떻게 해서 배출이 됩니까? 그것은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나라도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1.4도나 높아졌습니다. 세계적으로 본다면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것이 마을을 침숙케 하고 세계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산불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남한 면적의 24배를 매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마가 자주 그리고 오래 지속됩니다. 옛날에는 그저 며칠 장마졌는데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긴 장마는 중국에 62일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후변화의 예외가 아닙니다. 제일 추운 때가 1월인데 작년은 1월이 더웠습니다. 제일 더울 때가 7월인데 작년은 6월이 더 더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마가 들면 옛날에는 3, 4일이면 지나갔는데 지금은 그저 한 달씩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많은 학자들이 2050년에는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맞지 않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세계 195국가에서 파리 기후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말하는데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흡수하는 것이 균형을 맞춰서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고 또 기업 경영이 여기에 맞게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기계가 발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국민의 삶의 방식이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새마을운동이 이 국민의 의식, 국민의
그 생활 방식을 바꾸는데 좀 앞장서 달라 하는 요청이 있고, 얼마 전에 경북도청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우리 새마을 대표들이 모여서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을 없애야 합니다.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가 이 메탄 가스를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구 온난화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고기 말고 수입 소고기를 좀 많이 줄여야 된다.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를 탐으로써 대체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소 중립, 이것은 뭐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우리 새마을에서는 이것을 생명운동이라고 합니다. 생명운동은 즉 탄소 중립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생명운동뿐만 아니라 평화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운동은 물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남북관계가 지금 현재는 막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평화의 나무 심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면 바로 우리 새마을이 북한의 나무 심기를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녹화 사업은 새마을이 주도했습니다. 그렇듯이 북한의 녹화 사업도 새마을이 맡아서 할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내의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데도 새마을 운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탈북자라든지 또 다문화 가정, 또 외국 근로자들에게 어려운 그들의 처지를 우리 새마을 운동이 위로해 주는 것도 하나의 갈등을 해소하는 평화운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새마을운동은 잘 살아보자는, 즉 경제적으로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었는데 지금은 정신적으로 잘 살아보자는 운동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선진국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회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되어야 완벽한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사회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되고 지금 피폐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새마을 운동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 운동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릴 저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왜 공동체 운동을 해야 될까 할 때 많이 드는 예가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이 같이 죄를 졌는데 뚜렷한 증거가 없을 때 검사가 먼저 죄를 실토하면 1년의 감옥을 가고 늦게 이야기하면 9년의 감옥을 간다라고 하는 상황을 설정했을 때, 또 만약에 동시에 둘이 죄를 졌다고 시인하면 5년씩의 감옥을 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끝까지 버텨서 각 1년의 감옥을 가는 게 가장 유리하지만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죄를 졌다고 진술한다는 것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 상황입니다. 제가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죄수의 딜레마 게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공포와 탐욕의 악순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를 상징하는 그림을 제가 넣어놨는데 사교육은 아무도 하지 않으면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지만 내 아이만 사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공포 때문에 누구나 다 사교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탐욕의 그림도 제가 넣어놨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저 부동산을 매입하면 큰 이익이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누구나 다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하는 현실. 그래서 우리 일상을 억압하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믿고 신뢰하는 상호 관계를 갖는 속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극에 살고 있는 황제 펭귄은 영하 30도에서 50도에 이르는 혹한 속에서도 알을 부화하고 키워나갑니다. 그 혹한을 온몸으로 받아안아야 되는 제일 가에 있는 펭귄들은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안으로 넣고 그래서 자신들의 체온의 연대를 통해서 번영하고 번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서로 믿고 연결되고 돕는 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학문적 정의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자발적으로 서로 협력을 강제하는 관계 자본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의 네트워크가 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고 이런 신뢰의 네트워크로서의 사회적 자본을 키워야만 한국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중심이 바로 공동체 운동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지역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 공동체는 사회적 자본의 산실이고 또 보편적인 복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보물섬이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여있는 세계화의 위험에 맞설 수 있는 대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린자치, 풀뿌리 자치의 텃밭이 돼서 주민 번영, 사회 통합과 무한 발전의 근거가 됩니다. 생각자들께서는 그래서 덕불고 필율이라고 하는 말씀도 공작해서 해주셨고 마을에 일감이 있어야 인심이 흐른다는 맹자의 말씀도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마을 자치가 세상을 구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우리 엘리너 오스트롬 같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은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 주민 자치가 지역의 경제의 새로운 발전의 텃밭이 된다고 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마을 공동체 활동, 지역 공동체 활동이 새로운 발전의 텃밭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공동체 활동은 가지고 있는 기본 지향이 마을이 세상이다라는 믿음, 사람이 희망이라는 믿음, 학습이 기반이라는 믿음, 관계가 관건이라는 믿음, 과정이 방법이라는 믿음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자 그림을 제가 덧붙여 놨는데 수처작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조건 속에서 주인이 되는 것, 경물치지, 배우는 것, 줄탁동시, 적절한 시기에 함께 활동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새마을 활동을 참여하고 계시다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건데 이 공동체 활동이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활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10가지를 지킨다면 지역사회 문제를 잘 해결할 뿐더러 스스로가 참여하는 기쁨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함께 활동하시는 분과 아름다운 꿈을 함께 꿔야 합니다.
우리 지역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바꿔나가겠다는 꿈을 같이 꾸는 게 중요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그런데 꿈을 꾸지 않고 공무원이나 외부인이 던져진 꿈을 일방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그럴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 활동에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마을의 꿈을 꾸는 것을 소수의 리더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함께 미래에 대한 꿈을 같이 꾸고 비전을 만들지 못한다면 또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이 공동으로 마을의 꿈을 같이 세웠으나 마을 주민들 사이에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활동의 첫 계명은 함께하는 아름다운 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의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마을 지도를 그리는 그림입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시설, 역사자원, 문화자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려보는 것만 해도 문제 해결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요. 마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 아예 없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의 자원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공동체 활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고유의 보물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지역에서 이런 보물이 있어서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가는 경우에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굴된 보물이 주민들과 외부인들에게 폭넓은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을의 일꾼을 키워야 합니다. 새가 날아갈 때 제일 일렬에 서서 끌어가는 리더가 있어야 방향을 잃지 않듯이 우리에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현장 일꾼이 믿음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서로 불신이 생기고 파벌이 형성되는 경우 공동체 활동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의 지도자의 교육이나 훈련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당장 처리해야 될 일에만 급급해하는 경우도 오랜 활동을 함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기존의 마을 지도자들이 자신의 공덕에 도취해가지고 다음 세대의 차세대의 지도자를 육성하지 않으면 세대 교체가 안 되고 활동이 갇히게 됩니다. 마을 지도자가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경우도 어렵습니다. 유능하고 헌신적인 일꾼을 우리가 찾고 키우는 일, 중요한 준칙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에 의해서 주민과 함께 주민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외부의 도움에 의존해서 무엇인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또는 민회와 같은 조직의 존재가 작고 힘이 없고 주민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결집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업은 어떤 형태로 추진돼도 큰 성취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 만들기, 지역 공동체 사업의 주인이고 주체가 아니라 그런 사업의 관객 또는 지원을 받는 수혜자로 그친다면 그런 사업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지도자와 주민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바로 서고 주민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갑과 을이 없는 관계 맺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일과 사업을 나열하는 경우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마을 지도자가 행정관청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른 경우에도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자치단체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역 공동체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의 수혜자로, 즉 관은 공급자가 되고 공동체 활동가들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경우에 사업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과 자치단체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정부 지원이나 교육기회 등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민과 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역 공동체 사업에 선정된 후에 자치단체의 지원 조직이 폐지되고 또는 명목상 지원 조직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실패합니다. 우리 지역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공기관 내에 마을 공동체 사업, 지역 공동체 사업의 지원 조직이 독립적으로 설치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관심 가져야 합니다. 전담 조직이 없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또 복수로 존재하게 돼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전담 조직에서 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개방성이 없이 공무원과 소수가 모여서 일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 어렵습니다. 시설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새마을 공동체들이 시설을 만들어가는 일을 중심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각 자치정부들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적지 않은 경우 새로운 마을 공동체 시설이나 작업장을 만들려고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와 예산이 대단히 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살기 좋은 마을의 내용 그것보다 시설의 건립이나 확장에 관심을 두는 경우에는 대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단기적인 사업에 치중하는 경우에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활용 계획과 주민 참여 계획이 없이 무조건 만들고 보자고 하는 경우에도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주민들과의 관계, 우리들이 함께 꿈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긴 호흡으로 일하지만 단계적 성과를 확고히 하는 것이 8번째 준칙입니다. 이례적인 또는 지나치게 단기적인 사업상의 활동을 하는 것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보람을 못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목표만 강조한 나머지 단기적인 성과 자체는 없는 사업도 주민들이 신뢰하고 보람을 느끼기가 어렵게 해줍니다. 단기적인 성취, 보람이 분명히 있되 장기적으로 계속돼 나갈 수 있도록 긴 여정을 준비하지만 단계적 열매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9번째는 학습과 성장을 중심으로 활동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겉면에서 배우고 깨닫는 과정이 있는 사업이 되어야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방문이나 학습이 아니라 관광 차원으로 전락하는 경우 모범 사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타 지역의 선진 사례 학습이 마을 주민 전체에 공유되지 않고 일부에만 머무는 경우에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방문 학습을 통한 학습이 마을 계획에 이용되지 않고 단순히 학습에 그치는 경우도 성공하기 어렵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활동 과정에서 배움과 창조의 기회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0번째, 우리 공동체 활동은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도자급 인사들이 성과를 독점하고 그 혜택을 자기 근처 사람에게 나눠주는 경우, 살기 좋은 만들기 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마을 활동의 성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사업의 또 사업 과정의 부문 책임자가 불분명해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사업 성과를 제대로 만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지역 공동체 활동, 열매를 공정하게 나누고 그 사업 과정에 대한 책임성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 힘만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분들의 협력, 다른 기관, 단체의 협력도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협력자를 만드는 5가지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남이 도와달라고 할 때 어느 경우에 도와드릴까요?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언제든지 도울 마음이 있지만 한국 사람이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함께 우리 활동을 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함께 하자는 요청, 그것이 좋은 일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신세지고 도움을 얻지만 되갚는
그 신세를 되갚는 공익활동을 한다는 자부심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에게, 다른 기관 단체에게 도움을 청할 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성공은 요청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일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협력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에게 함께하자,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거절해도 상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거절은 좋은 일 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요청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입니다. 함께 합시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거절하는 노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뜻에 공감하지만 자기의 형편과 사정이 지금은 함께하기 어렵다는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다른 잠재 협력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거절 보고서를 만들어서 도움을 청했는데 왜 거절당했는지를 성찰해 보면 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돕는 과정인 걸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자신의 대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협력을 거부당했을 때의 두려움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미지를 우리 가슴에 품고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몇몇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장 편한 사람에게 먼저 요청하면 됩니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요청하기에 불편한 사람에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체 활동의 10가지 계명, 또 남의 도움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일이 되지 않는다면 남 탓일까요? 내 탓일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된다면 남 탓입니다. 환경 탓이든 남이 제대로 돕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성취시키려면 내 자신이 바뀌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남이 도와서 안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도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공동체 활동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첫째, 일상적인 삶, 구체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이 중요합니다.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기존의 문제로 느꼈던 분류를 재구성해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데는 늘 이런 걱정이 따라옵니다. 내일 일을 오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가 보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이 정말 걱정입니다. 내일 부딪혀서 안 되면 그 일은 내일 하면 되지, 안 될까 걱정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공익적인 공동체 활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선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환경오염과 토양 생태계의 파괴, 쓰레기 문제는 작은 마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려 2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탄소중립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산 좋고 물 맑은 경북 청도군.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물결이 되기까지 청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찾아가 봅니다. 새마을운동 초창기 시절에 그들에게는 의리, 협동정신,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에는 동기는요, 정말로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 마음, 옛날 사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가 제가 처음에는 할 동기였습니다. 공동 모내기, 공 심기, 산불 베기, 배지 모으기,
고철 모으기 여러 가지 농촌을 잘 살기 위해서 그래 열심히 하게 되십니다. 초창기에는 폐비닐, 공병, 헌옷, 고철 이렇게 4가지 품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수익금은 읍면에 다 돌려줬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회의 체계적 지도와 청도군의 행정적 관심과 협조는 가난 극복과 마을 발전을 위해 시작한 새마을운동의 활동 규모와 가치를 키우는데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청도군 새마을회는 들과 하천에 버려지는 폐자원을 수집해 농토와 하천 등 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21년째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우리 청도가 1999년도부터 버리면은 쓰레기, 모으면은 자원이라 하는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시작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토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집집마다 생기는 이 재활용품들을 여기다 모아서 1년에 한 번 재활용품 경진대회 때 하고, 이 소라리 마을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비나 시상금으로 해서 이런 창고도 지어가지고 1년 내에 수시로 모아서 사운화시키는데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농을 하고 나면 가을부터 도로가에든지 밭둑에 방치해놓은 걸 우리가 수시로 지나가면서 이제 수거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다 영농 폐기물이 상상 외로 지금 많이 모으고 있어요. 이게 전부 농약병입니다. 요 밑에 지금 들어있는 1톤 팩이 9자루가 들어있어.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해. 우리는 보면 이제 각 마을마다 요거 이제 농약병 수거함을 만들어 놓고 재활용품 모으는 창고를 또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각 마을에 있는 거 또 모아가 싣고 들어온 거라. 여기 보면은 비닐봉지도 있고 종이도 있고 요거는 헌옷도 있고, 요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나오는 그대로 싣고 와가 여기 이제 보관을 하는 거라. 여기는 농약을 소독하는 공동 작업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농약을 이제 여기서 타고 농약 봉지는 여기다 모으고, 여기 가득 차면은 이걸 전부 다 이제 자루에 넣어서 저기다가 다 보관을 시키는 곳입니다. 토양의 오염은 농약 빈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수거를 하기 전에는 그냥 모아서 태우든지 아니면은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흙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토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이 수거를 하고부터는 일체 전부 다 농약병이나 농약 봉지는 여기다 다 가져옵니다. 옛날에 70년대에는 먹기 살기 위한 새마을이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먹고 사는 거는 해결 대선이 환경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키면 그걸 이제 후손들한테 그대로 또 물려주잖아요. 그래야 이제 하는 게 폐비닐이든지 모든 것을 모으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한 군데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적어지고, 이게 이제 새마을 정신이고 의식이 그만큼 바뀌어 갔습니다. 청도군은 70년대 초기 새마을 운동이 부응할 수 있었던 경쟁과 보상을 본보기로 경진대회 결과를 읍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잘하는 마을에는 확실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에 마을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개발을 거듭할 수 있었고, 마을의 골칫거리인 농약병 폐기물을 말끔하게 수거함으로써 깨끗한 마을 환경, 비옥한 토양 보존은 물론 이산화탄소 절감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미래의 생명을 지키는 큰 일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회 활동을 하는 마을이라면 어디나 발벗고 나서는 이웃을 위한 공헌 활동, 청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불우이웃 돕기 등의 활동이 꾸준히 계속되어 왔는데요. 여기에도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로 발생한 수익금이 마을 개발뿐 아니라 나눔을 위해서도 쓰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중 하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담장 펜스, 그러고 저 싱크대, 그러고 뭐 벽지하고 도배 등등 각종 가가면 그 필요한 그 좀 저소득층에 그 좀 필요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웃을 돕는 나눔 활동, 이를 통해 수혜를 받은 주민은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새마을 당단에서 이거를 해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고 혼자 이제 무서워가지고 혼자 의에 살아나는 그걸 앞이 캄캄했어요. 주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환경 살리기는 물론 나눔의 가치까지 높아지는 선순환 성장. 청도의 탄소 중립 운동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겁니다. 바로 청도군이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라는 주민 스스로의 자긍심과 또 주민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이 수익금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또 김장 나누기 사업 등 여러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처럼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면서 얻은 행복감과 만족감이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도 국민들의 새마을에 대한 자긍심. 새마을 지도자들은 하면 된다 이거야. 그만큼 새마을은 정신운동이면서도 또 이렇게 한 지도자들이 자긍심이 있으니까 뭐든지 갖다 놓으면 새마을도 다 정해지는 게 아니야. 뭐든지 새마을로 붙이면 바로 자긍심이 되니까 국민들이 지키는 거죠. 나 하나의 소소한 실천이 모든 이의 의식을 바꾸고 마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주민 모두가 그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더 큰 목표를 현실로 이루어가는 오늘. 그 오늘이 모여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의 터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모임, 단체, 마을은 지금 어떤가요? 여기 끊이지 않는 갈등을 겪고 더욱 단단해진 한 마을이 있습니다. 공주 유계마을의 공동체 이야기 한번 만나볼까요? 충남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의 아침. 이장님의 일과는 부녀 회장님 댁에서 시작됩니다. 아침도 저녁도 식사 시간이면 가족처럼 머리를 맞대는 이들. 수십 년 전이나 가능했던 한솥밥 먹기가 이곳 공주 유계마을에선 여전한가 봅니다. 덕분에 척하면 척 소통도 술술 됩니다. 두 분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친형제인데 굉장히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그런데 막상 한 분이 말씀을 하시면,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시면 또 우리 부녀회장님은 그거를 수행을 하세요.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코미디예요, 코미디.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일이 술술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유계리 마을은 집성촌으로 유명한데요. 타지에서 온 굴러온 돌이 부녀회장에 지원하자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가 저기 84년도에 여기 시집을 왔어요. 들려오는 소리가 저놈은 굴러온 돌이요. 저놈은 여기 박힌 돌이요.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맨날 임씨, 김씨, 이씨, 임씨 그것만 따졌지. 지금 남아져 있는 게 뭐가 있냐. 내가 너를 부녀회장을 내가 어떻게 시켜줬는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식으로 해가면서 막 소리를 막 그 회관에서 사람 많은 데서 막 고함을 질러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는 어디에서 왔냐면은 그 신바람 장터 그거 할 때 신바람 장터에서는 이제 그 할머니들 왜 다듬이 연주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처음에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시라고. 스스로 당신네들이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떡매치기 할 때도 와서 떡매도 노인양반들도 쳐보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오늘은 마을에 대한 회의가 있는 날. 마을을 위해 모두가 의기투합. 하지만 회의 때만큼은 누구도 의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하려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저희가 이제 마을에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 같은 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하고 좀 갈등도 있었고, 제가 이제 어느 날에 이제 그 부녀회장님 댁을 방문을 했는데 대뜸 그러더라고요. 이장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또 거기를 갔죠. 이제 마을일을 상의하러 갔는데 앞으로 오지 마는데 왜 왔어?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실 그때 제가 뒷문을 살짝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앞문으로 오지 말라 했으니까 앞으로. 그래서 뒷문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송 반장님께서 좀 웃으시면서 하면서 좀 많이 풀어주면서 이 부녀회장님과 같이 이제 일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고, 보조금 문제 같은 경우도 송 반장님도 사실 그거 아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민들한테 같이 설명도 해주고 해서 그 오해를 많이 잘 풀었습니다. 이장님의 재치 넘치는 대응에 모두 웃을 수밖에. 그렇게 두 번째 고비도 넘어갔습니다. 유계리 마을은 리더인 이장님이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고 부녀회장님이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잘 모시는 그런 이해력 높은 마음으로 마을 공동체 운동을 일상생활로서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화합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마을 운동이 근면자조 협동의 기본 정신을 밑바탕에 깔고 이분들이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유계리 마을 공동체 운동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마음을 연 주민들은 하나가 되어갔고,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어감에 따라 그 성과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마을 공동체 활동 뽐내기 대회에 참여해 우수상을, 2020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 갈등이 없는 공동체를 목표로 하기보단 어떠한 갈등도 풀어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의 시작 아닐까요? 사회 흐름에 맞게 변화와 시도를 거듭하고 있는 지금, 유계마을에는 재미난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할매 텃밭에서 기른 농산물을 파는 무인 가판대로 연중무휴 운영됩니다. 물 같은 거 먹을 때도 그런데 편리하고 좋네요. 있으니까 편리해요. 없을 때 와서 가득 사가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한 요즘, 특히 젊은이들이 부족한 농촌에서 무인 가판대는 분명 좋은 판매 방법입니다. 하지만 애써 지은 농산물을 마을을 위해 내놓는 이도, 무인으로 운영되는 판매점에서 정직하게 농산물을 구입하는 이도 믿음이 없이는 어려운 일, 공동체 간의 두터운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가게가 있었잖아요. 어느 마을이고마다 다 이렇게 가게 하나가 다 있었는데 그 가게가 어느 날 없었어. 없어지다 보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물 먹으려면 집으로 가야잖아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시내도 나가자니 또 20-30분 또 차를 타고 나가야 되고. 이제 그런데 이런 가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하고 이제 이장님하고 서로 이제 상의를 하니까 서로가 좋다고. 오늘은 도마 만들기 교실이 열리는 날. 335 마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좋지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죠. 만들어줘서 집안일 잘하고 다 좋아요. 그 새마을 그 사업을 하면서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하고 진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 할매 텃밭도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이장님이나 이제 그 부녀회장님이나 이제 그 마을의 그 반장님들이 그 사기가 조금 다운돼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뭔가 좀 할 게 없을까 해서 사실 나는 내가 목공 기술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재능 기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를 했느냐면은 도마 선정해가지고서 도마를 만들고 그걸 만들고 나니까 호응이 너무나 좋은 거야 이게. 반장님들도 도마를 받은 주민들도 일손을 거들며 함께하게 된 공작소. 덕분에 도마는 물론 믿음도 활력도 얻었습니다. 이곳도 처음에는 갈등투성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인기 만점 공작소가 되었습니다.
할배공작소라는 이름은 여러 사람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이것저것 나왔는데 할매 텃밭이 있으니까 할배공작소로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다들 좋다고 해서 할배공작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계마을의 또 다른 명소 할배공작소. 이름만 들어도 멋지죠? 마을의 각 사업과 활동에 적절한 이름을 짓고 주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고 수행할 수 있게 이끈 것은 모두의 능동적인 활동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의 본질은 그 마을공동, 마을에서부터 시작하는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고 아마 그 방향을 잡고 그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주시 새마을 사무국에서는 그 지도자들 읍면동 그 회장들이 그 마을 지도자를 잘 또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란 마을이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족이다. 그리고 한 마음이다.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같이 살자. 새끼줄 같던 공동체에서 동아줄 공동체로 단단해진 유계마을. 유계마을의 내일엔 또다시 갈등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마을이야말로 진정 건강한 공동체가 아닐까요? 새마을 지도자는 공무원증을 가지지 않았지만 가장 헌신적인 공직자입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는 새마을 지도자는 마을의 중심이며 협동의 구심점이고 믿고 따르는 공공의 지도자입니다. 지역 발전의 주역이 되어주셨고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아주신 새마을 지도자와 가족 여러분께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함께 잘 사는 마을을 만드는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우리 모두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 운동에 함께합시다. 안녕하세요.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생활과학기술부 박정민입니다. 컴퓨터 또는 핸드폰으로 교육을 시청하시느라 몸이 많이 굳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을 준비했습니다.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서서 하는 스트레칭 두 번에 걸쳐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 스트레칭입니다. 한 손은 허리에 올리신 다음 다른 한 손으로 머리를 잡아주세요. 상체는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머리를 눌러주세요. 10초 동안 유지하겠습니다.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허리 잡고, 머리 잡고. 다음은 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양팔은 편하게 내리신 다음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돌려주세요. 이번엔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팔을 내린 채로 어깨를 원을 그리면서 돌려줍니다. 어깨를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 동작도 앞, 뒤로 두 바퀴 돌려주세요. 다음은 팔 스트레칭인데요.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손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먼저 손목이 위로 향하게 하시고 10초 동안 유지해줍니다.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유지해주세요. 다음은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양팔을 들고 좌우로 회전시켜 허리를 풀어주세요. 무리하게 돌리지 마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가볍게 돌려주세요. 10초 동안 번갈아 가면서 돌려주세요. 두 번째,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한 손은 허리에 놓고 다른 한 손은 하늘로 뻗어주세요. 그대로 오른쪽으로 늘려주세요. 한 방향에 5초 정도 유지해주세요. 이제 왼쪽으로 움직여 늘려주세요. 세 번째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양손을 허리에 놓고 앞뒤로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허리는 굽히지 말고 펴주세요. 먼저 천천히 뒤로 젖혔다가 올라와 주세요. 이번엔 앞으로 허리를 숙였다가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다음은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모으신 다음 발 뒤꿈치만 들었다가 내려주세요. 이번엔 전신 스트레칭을 해볼 텐데요. 양손 깍지를 낀 상태에서 손을 하늘로 뻗어주세요. 모든 동작은 10초 동안 유지해주세요.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서 옆구리를 늘려주세요.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서 옆구리를 늘려주세요. 마지막 숨쉬기 운동입니다. 팔을 아래에 두고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올려주고 숨을 내쉬면서 손을 내려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목 스트레칭인데요. 목과 등을 이완해 일자 목 증후군 해소에 도움을 주는 동작입니다. 양손 깍지를 끼신 후에 목 뒤로 손을 보내줍니다. 이때 팔꿈치는 어깨 너비 정도로 자연스럽게 벌려주세요. 앞, 뒤로 스트레칭을 시작할 텐데 너무 지나치게 숙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위로 10초 동안 유지해 주세요. 반대쪽으로 진행해 볼게요. 다음은 두 번째, 목 스트레칭입니다. 거북목 교정에 탁월한 동작을 해볼 텐데요. 제일 먼저 한 손은 뒷짐을 지신 다음에 다른 한 손으로 머리를 잡아주세요. 상체는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머리를 눌러주세요. 먼저 오른쪽으로 10초,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깨 스트레칭인데요. 손을 어깨 위에 올려주시고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어깨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한 방향마다 2바퀴씩 천천히 돌려주세요. 먼저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다음은 두 번째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신 다음 안으로 뻗어주세요. 반대쪽 팔을 수직으로 굽혀주고 뻗은 팔의 팔꿈치를 늘려주면서 어깨 근육을 늘려줍니다. 10초 동안 유지해주세요. 이제 왼쪽으로 10초 유지해주세요. 다음은 팔목 스트레칭입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인데요. 가볍게 손목을 털어주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털지 마시고 힘을 빼고 가볍게 해주세요. 다음 동작도 팔목 스트레칭인데요. 한쪽 팔을 앞으로 뻗어주세요. 이때 손바닥이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손목을 꺾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 뻗어있는 손에 손가락 쪽을 잡으신 다음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손가락을 안쪽으로 당겨주면 조금 더 스트레칭 효과에 좋으니 손가락을 살짝 안쪽으로 틀어주세요. 팔꿈치는 굽히지 말고 쭉 펴주셔야 합니다. 이 동작을 10초 동안 유지해 주세요. 반대도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이번엔 가슴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굽어있는 등을 펴줄 텐데요. 양손 깍지를 끼신 후 등 뒤로 보내주세요. 손을 쭉 뻗으시고 가슴도 함께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어깨가 너무 올라오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이번 동작도 10초 동안 유지해 주세요. 다음은 허리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양손 깍지를 껴주시고 손목을 돌려서 풀어주세요. 그리고 깍지 낀 상태로 손을 하늘 위로 쭉 올려주세요. 10초 유지해주세요.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서 옆구리를 늘려주세요. 이제 반대로 늘려주세요. 이어서 또 다른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의 팔걸이를 잡고 몸을 비틀어 줄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마시고 가볍게 틀어주세요. 먼저 오른쪽으로 10초 유지해 주세요.
다음 왼쪽으로 10초 유지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숨 고르기입니다. 팔을 아래에 두고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손을 내려주세요. 이번에도 모두 잘 따라하셨나요?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셔서 건강한 몸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추진할 사업을 직접 선정하고 사업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서는 분임 토의를 통해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분임 토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은 마을 단위로 모여서 토의를 진행할 조장을 한 명 선출합니다. 두 번째 선출된 조장의 진행하에 시간 10분, 20분, 30분을 정하여 지역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활동 사례를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마을에서 추진할 사업 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면 사업 추진 계획서를 발표하고 실천 다짐하는 순서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임 토의 진행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임 토의란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찾아 2인 이상이 모여 토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토의 방법을 말합니다. 분임 토의는 일반적으로 자유 토론,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유 토론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많은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결 방안의 실마리는 먼 곳보다 가까운 곳부터, 어려운 일보다 쉬운 일부터, 큰 일보다는 작은 일부터, 남보다 나로부터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정의 진행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작성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가? 목적을 알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계획 토의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추진 방법을 모색하여 사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 스스로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현장에서의 사업 추진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의에 의한 사업계획서 작성으로 정보 공유와 차후에 유사한 사업을 할 때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아무리 작은 사업을 하게 되어도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 동사무소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경찰서, 학교 등등 기타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같이 보여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입니다. 먼저 사업 추진 목적에 맞는 사업명을 정하시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관, 추진기간, 장소, 대상,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주관은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진기관은 이 사업을 시작하는 시작일과 마무리하는 완료일까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장소는 이 사업이 추진되는 구체적인 장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과 인원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 내용은 사업을 하기에 앞서 개최하는 회의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업의 항목과 일정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비로는 집행계획과 확보 방안이 있습니다. 집행계획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비의 금액과 용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확보 방안은 필요한 사업비의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역할 분담, 준비 물품, 유관기관 협력 방안, 사업 홍보가 있으며 역할 분담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역할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준비 물품은 사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작성해 주시고 유관기관 협력 방안은 이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관기관 협력 방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홍보는 이 사업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이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발전 방안, 수익금 활용 방안을 작성하시고 또한 평가회의 계획도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예시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끝났으면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행동이요 실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추진하고자 작성한 사업들이 일선 지역에서 반드시 실행으로 이어져 함께 잘 사는 공동체의 주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